한국 증시의 고질병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지긋지긋한 저평가를 끝낼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법률 개정안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한 번쯤은 다들 가져보셨을 의문일 거예요. 아니, 왜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 주식은 늘 제값을 못 받고 항상 박앤세일 탁지가 붙어 있는 걸까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는 그 가장 깊숙한 원인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바로 대리인 비용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대리인 비용,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진짜 주인은 주주잖아요. 근데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건 전문 경영인, 즉 대리인이란 말이죠. 이때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생기는 비효율이나 손실, 이걸 바로 대리인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자르는 사람이 자기 조각을 은근슬쩍 더 크게 잘 나가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국이랑 한국의 대리인 비용은 그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월급 받는 전문 경영인이 주주들 몰래 자기 이속을 챙기는 게 문제라면 한국에서는 창업주 일가,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일반 소액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게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낸 거죠. 그럼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2세, 3세한테 편법으로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말도 안 되는 비율로 회사를 합병하고요. 알짜 사업부는 쏙 빼내서 자기들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심지어 상속세 좀 덜 내려고 일부러 배당을 안 주거나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없애지 않고 자신들의 지배력을 높이는 데 써먹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대가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소액주주들의 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지배주주들의 이런 전횡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아주 강력한 법률 개혁안들입니다. 이게 이번 개정안의 진짜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기존에는요, 이사들이 회사에만 충성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한테 좀 불리한 결정이라도 이건 회사 전체를 위한 겁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사의 충실의 의무 대상에 모든 주주가 딱 명시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소액주주한테 손해를 끼치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던 이사회를 견제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장치도 함께 들어옵니다. 바로 강화된 3%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인데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지배주주의 힘을 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3%라는 숫자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지배주주 본인 3%, 배우자 3%, 자녀 3%, 이런 식으로 지분을 쪼개서 사실상 무한대로 영향력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배주주랑 특수관계인 전부를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싹 다 합쳐서 통합 3%로 캡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 강력한 족쇄 하나만으로도 지배주주 일가가 이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 외에도 그동안 지배주주들이 자기 이익 챙기려고 썼던 여러 꼼수들도 이제 막힙니다. 지배력 강화용으로 쓰던 자사주는 사자마자 바로 소각하도록 하고요. 말도 안 되는 합병을 막기 위해서 외부기관의 공정한 가치평가를 꼭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얄미웠던 쪼개기 상장. 이것도 이제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를 먼저 나눠줘서 그 가치를 보상해 주도록 바뀝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판이 바뀌고 있는데 이 변화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어디를 봐야 할까요?
사실 그동안 지주회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징 같은 존재였어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가장 빈번하게 구조 개편이 일어나는 곳이었고, 알짜 자회사를 2중, 3중으로 상장시켜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지배구조 리스크가 응축된 곳이었기에 시장에서는 늘 엄청난 할인을 때렸던 겁니다. 지주회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식이었죠. 오로지 대주주의 경영승계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합병 비율을 자기들한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해서 소액주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 의무라는 아주 강력한 방패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사회가 또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다? 그럼 이제 소액주주들이 당신들 때문에 우리 손해봤으니 물어내 하면서 수천억 원짜리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걸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건 엄청난 억지력인 거죠. 또 다른 아주 나쁜 관행, 쪼개기 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던 사업부를 뚝 떼어내서 별도로 상장시켜버리면 기존 모회사 주주들은 정말 닥쳤던 개신세가 되면서 주가 하락의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아주 명확합니다. 이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분할 상장을 할 때는 기존 모회사 주주들한테 신규 상장 주식을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건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아주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새로운 관점, 새로운 플레이북을 가져야 할까요? IM증권 보고서에 나온 이 한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 지주회사는 구조적인 할인율 축소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그동안 지배구조 리스크라는 돌덩이에 짓눌려 있던 가치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가치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3가지입니다. 첫째, 이건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 둘째, 우리의 투자 논리는 이제 지배구조 할인율이라는 족쇄가 풀리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가는지 아주 예리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새로운 규칙들이 한국 증시에 제대로 뿌리 내린다면 과연 우리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벗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큰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